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회 QJ에서 있었던 국세청장의 발언이 빵빵 터졌지요. 교홍의 발언에서 시작되어 결국 일타 강사의 세무조사까지 이르게 된 수능 폭망 사태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하자 앵무새처럼 동일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우리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들, 메가스터디나 시대인재나 종로학원 세무조사 하기 위해서 조사 사국 투입됐죠? 의원님께서 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개별 납세자의 개별 납세자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사교육 업체 특별 세무조사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개별 납세 정도는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사실이란 얘기고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지 이틀 만에 이게 진행된 건데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죠. 개별 세무조사 관련돼서는 어떤 다른 기관과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좀 전에 대통령실 지시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셨고 그러면 자체대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선정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개별 사업자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좀 들어갔죠. 일타 강사들. 네?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국세청이 대통령의 어떤 말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를 국세청이 하는 거예요? 저희 네? 청에서는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탈루 혐의를 기존에 다 제보 받고 준비해서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스타 강사들에 대해서? 예, 특정 납세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청장께 물을게요. 이런 스타 강사나 일타 강사가 버는 초과 수익은 초과 이익은 뭐예요? 저희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아니, 혹시 실시하는 것이지. 이렇게 초과 이익이 생겼다고 여기에 대해 세무조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이에 열받은 김태년 의원은 다음과 같이 호통쳤지요. 지금 존경하는 고영진 의원 질의에 국세청장 답변하는 걸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납세자 정보라 그래가지고 답변을 안 해요. 이 국회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 답변을 거부하면 어떡해요? 이어 서영교 최고가 나섭니다. 예, 서영교 의원입니다. 국세청장님, 예, 대형 학원 세무조사하고 있죠?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아니, 보도가 다 나왔는데, 세무조사하고 있죠? 예, 왜 세무조사를 시작했죠? 의원님 당사자가 세무조사를 인정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걸 세무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거죠. 들어가서 예고하고 갔어요, 예고 안 하고 갔어요? 정기 세무조사예요, 비정기 세무조사예요? 1. 정기 세무조사예요, 비정기 세무조사예요? 정기 세무조사 아니죠? 특별 세무조사죠? 대통령이 수능 이야기하면서 학원의 문제점 이야기하니까 학원의 문제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대통령이 갑자기 수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관계자들이 했어요. 그러자 국세청이 세무조사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정기조사도 아니고 비정기조사로. 그리고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예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조사 들어가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나가도 돼요? 이어 박대출이 질의하는데 일타 강사와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교홍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늘상 있어 왔다는 걸로 실드를 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제시하지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보니까 학원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까지 쭉
6년 동안 보니까 전체 132건이네 보니까 2017년 22건, 2018년 14건, 2019년 33건, 2020년 32건, 2021년 19건, 2022년 12건 해가지고 132건이고 부가세액 기준으로 하면 521억 원이 추정해요. 고액 학원 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렇게 매년 쭉 해왔네요. 이런 정치 세무조사로 대한 세무당국 입장은 뭡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네.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예. 기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나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은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자, 그런데 이를 놓치지 않고 서영교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아까 박대출 의원님이 질의하면서 띄워놓은 자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의 예. 학원들을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요구해서 기체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님께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관련한 자료 일체를 좀 주세요. 말씀처럼 어떤 취지에서 됐는지, 정기인지 비정기인지, 그리고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제보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절차 안 밟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무조사.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고 위에서 쿡 찔른다고 하고 그러면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좀 받아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이동영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최근에 일타 강사들 문제가 생겨서 세무조사도 실시했지요. 여권의 인사들이 개인이 1년에 100억, 200억 버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여기가 공산국가인 줄 알았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문제 삼아서 카르텔이라고 부릅니까? 이것도 이 카르텔이라는 것도 일타 강사들 문제 카르텔 엮은 것도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픈 정책을 던졌다가 국민적 반론 저항이 상당하니까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이념이나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보고 카르텔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지른 거다 이거지요.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더 세게 나오고 그걸 또 잡으려니 카르텔이니 하는 것으로 더 씌우는 국회 기재위에서의 국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다 이겁니다. 온통 교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든 숨기고 왜곡하는 것이 지금 국힘이 아닙니까? 오직 공천 하나 믿고 말이지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능력이 안 되어 외주업자를 데려다 대통령으로 으쌰으쌰하다 어떻게 되어버렸는데 이젠 외주업자에게 장악되어 쫓겨날지 모르니 온갖 압으로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것인데 경정권에게 여당은 애초부터 국힘당이 아닌 검찰당이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